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브랜드죠, 트라이엑스의 파노라마 280 수랭쿨러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트라이엑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외형, 기능적인 특징들, 특히 파노라마 LCD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제품 보기 전에 트라이엑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엑스는 23년에 설립된 신생 컴포넌트 제조사로 PC 부품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유니크함, 여기에 프리미엄급 제품 퀄리티를 추구해서 특히 하이엔드 수준의 고급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부품의 주요 파트너사인 아세텍만 봐도 느낌이 딱 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쿨러와 케이스, 그리고 쿨링팬 위주로 출시가 예상되고요. 타겟팅하는 시장은 고사양 PC나 컴포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트라이엑스의 핵심 멤버들의 경험에 있는 것 같은데요. MSI와 ASUS, 딥쿨 등 유명 제조사들의 멤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브랜드, 이제 첫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이엔드급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만나러 가보시죠.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 파노라마 수랭은 그 첫 번째 제품이 되겠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패키지 구성이 보이는데요. 외부 밀봉 포장 외에도 이처럼 봉인실이 한 번 더 부착되어 있어서 개봉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파노라마는 ARGB와 RGB가 없는 두 가지 버전이 동시 출시되었는데 쿨링팬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네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은 그중 ARGB에 적용된 2열 280 규격의 화이트 모델입니다. 3열보다는 보다 컴팩트하면서도 성능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규격이죠. 외적으로는 역시 펌프 헤드 쪽이 가장 눈에 띄는데, 헤드를 덮는 LED 파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독립형 구조입니다. 90도로 꺾인 OLED가 특징으로 펌프 헤드 내부에도 쿨링팬이 있어서 이렇게 흡기까지 고려한 하우징이 설계가 되어 있네요. 플라스틱 소재로 그리 견고한 느낌은 아니지만 가볍게 제작된 모듈이 되겠습니다. 밋밋함을 없애려 트라이엑스 로고와 빗살무늬 패턴이 적용되었고요. LCD는 USB 커넥터와 케이블을 통해서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 케이블도 화이트로 처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듈 내부에는 디스플레이 제어 관련 기판과 펌프를 고정하는 자석이 보이는데, 큼직하지만 가벼운 디스플레이는 이 자석의 힘으로 펌프 헤드와 고정되는데 고정력은 적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하지만 설치 방향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요. 실제 디스플레이까지 고려하면 펌프의 높이가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드 내부는 이처럼 전원부 냉각을 추가로 가능케 하는 쿨링팬이 확인됩니다. 이 쿨링팬은 커버의 메쉬브를 통해서 바람을 끌어들여 아래쪽 두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이 흐름이 전원부를 식혀 보드의 쿨링 효과를 지원하는 것이죠. 아주 뛰어난 효과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팬은 이러한 접점 방식으로 전원과 속도 신호를 공유받아서 동작하고요. 펌프 명가 아세텍의 펌프는 4핀 PWM 커넥터를 사용해서 메인보드와 연결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 CPU와 직접 맞닿는 베이스는 정사각형의 매끈하게 가공된 구리 베이스고요. 서멀 컴파운드가 미리 도표되어 있어서 편합니다. 튜브는 고급스러운 화이트 직조 코팅과 견고한 피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쿨링팬은 140mm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ARGB 버전은 LED가 모터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투명의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 LED가 은은하게 확장되는 방식이죠. 팬의 프레임은 빈틈없이 라디를 덮고 있고요. 팬의 중심부에는 인피니티 미러가 아니지만 거울처럼 반사되는 스티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팬의 연결은 짧은 전용 7핀 커넥터와 케이블을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하는데 케이블이 숨겨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전용 7핀 커넥터는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변환 커넥터와 케이블을 통해서 메인보드나 동봉된 제어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ARGB 팬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어기가 제공되는데요. 총 2개의 ARGB PWM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고, 메인보드와는 USB, ARGB 싱크 신호를 동시에 연결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변환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제어기는 꼭 사용하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에이터는 일반적인 수랭쿨러들보다 두꺼운 두께로 제작되어 있고요. 트라이엑스 로고가 심플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케이스와의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기본 구성품들은 이와 같은데요. 주요 장착 구성품들은 지퍼백에 각각 별도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AM4와 AM5형 너트가 다르게 제작된 점이 눈길을 끄네요.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고요. 기본 도포된 써머리 있지만 넉넉한 양의 써머리 추가로 동봉된 것도 확인됩니다. 이제 설치 그리고 호환성 검토 결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AM5 플랫폼을 사용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요즘은 인텔보단 AMD 플랫폼 사용자가 월등히 많죠. 조립은 상당히 쉽고 간단합니다. 전용 브라켓을 먼저 메인보드와 결합해주면 되고요. 그 위에 펌프 유닛을 올리고 각 소켓에 맞는 너트를 4군데 잠궈주면 간단하게 펌프 고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쓱 끼워서 자석으로 고정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라디에이터는 280 규격이라 360보다는 장착이 쉬운 편인데 앞서 설명드렸듯 라디에이터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서 케이스나 메인보드 방열판과 간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튜브 입출 수구와 라디에이터와의 연결 방향은 디스플레이의 원활한 감상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거의 고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브가 디스플레이를 가리면 안 되니까요. 이어서 쿨링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능 벤치마크는 라이젠 9500X와 790X3D를 사용했고요. 무더운 한여름 실사용 환경에 가까운 29도 수준의 실내 온도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케이스는 원활한 흡 배기가 제공됐고요. 테스트 중 특히 9900X의 경우 평균 157W, 최대 피크 160W가 넘는 전력 소모량을 보이는데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서도 높은 부하 상태에서 안정적인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PBO 상태의 두 CPU 모두를 스로틀링 없이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내 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신의 라이젠 CPU인 9900X의 테스트 과정에서의 유효 클럭을 살펴보면 높은 유효 클럭을 꾸준히 테스트 과정 내내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성능도 준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테스트 과정에서 최대 RPM으로 동작할 때의 소음은 46.8dB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하이엔드급 3열 수랭 쿨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속도로 동작할 때는 꽤 소음이 있는 편이죠.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펌프헤드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파노라마만의 독창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프리셋 설정으로 제공되는 영상들은 입체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서 L형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셋 영상의 퀄리티도 상당히 뛰어나고 별도의 설정 없이 이 프리셋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효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리셋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직접 영상을 캡처하거나 이미 제작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포맷에 맞게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화면이 꺾인 부분에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체 효과가 있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1 비율의 영상 2개를 분할해서 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전체의 비율은 2:1이라는 독특한 비율이고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설정은 카날리라고 하는 완성도 높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한글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와 시스템 상태 표시와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이나 시스템의 상세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되는 게 보입니다. 동봉된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속도 제어까지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LCD 튜닝 기능이겠죠.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입체 효과 프리셋을 선택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시스템 상태값들도 최대 3개까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탭으로 가보면 영상 파일을 소프트웨어로 불러와서 특정 화면 비율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율에 맞춰 가공한 파일들을 디스플레이의 설정에 따라 최대 또는 분할된 영상으로 각각 재생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시스템 정보나 영상의 재생 모드와 같은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스크린 설정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밝기나 스크린 내부에 있던 펜의 속도 조절, 디스플레이의 방향 전원과 같은 설정도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의 녹화 버튼은 화면 캡처 기능으로 사용자의 화면 그대로를 특정 비율로 캡처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바로 펌프의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영상 녹화 시간이 짧은 편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 소개드린 트라이 X 리뷰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점을 꼽아보자면 2:1 독특한 비율의 디스플레이와 준수한 쿨링 성능, 그리고 깔끔한 케이블 연결 방식과 편리한 조립 방식을 제품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는 독창적이죠. 그래서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화려한 디자인의 성능 준수한 수랭 쿨러를 찾는 분들과
나만의 개성을 디스플레이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쇼츠 영상이나 입체 효과를 좋아하는 분들께 제품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별점 4개 줬습니다. 독창적인 L형 2:1 OLED는 여타 디스플레이 탑재 수랭 쿨러들과 비교 불가의 튜닝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쿨링 성능도 준수하고 첫 제품답지 않은 완성도 높은 세련된 하이엔드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커스텀 튜닝의 핵심인 소프트웨어까지도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아서 앞으로의 트라이엑스의 행보를 기대하게끔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